오토데스크 마야 2019 렌더링 파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강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 렌더링 절차와 함께 라이팅이라든가 쉐이딩에 대한 기본적인 작업 과정을 소개를 해드렸죠. 그 과정에 이어서 첫 번째 파트에서 언급을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마야가 가지고 있는 이 크리에이트 메뉴 쪽에 보면 바로 라이트를 생성해주는 별도의 또 라이팅 메뉴가 따로 있죠. 이전 시간에는 바로 아놀드 메뉴 쪽에 있는 이 라이트 기능을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크리에이트 메뉴 쪽에 있는 라이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렌더러 타입이 바로 이렇게 아놀드 렌더러 타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하고 볼륨 라이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아놀드 렌더러가 앰비언트 라이트, 볼륨 라이트 이 두 개의 라이트 타입에 대해서는 기능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디렉션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스포트 라이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죠. 에어리어 라이트 같은 경우는 생성을 해보면 기본적인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아놀드의 에어리어 라이트하고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사실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인터스티를 통해서 라이트의 강도를 바꾸고, 컬러를 통해서 라이트의 색상을 바꾸고, 아놀드와 관련된 속성은 바로 그 밑에 있는 아놀드 쪽에 있는 이 속성들을 사용해서 그대로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디렉셔널 라이트부터 설명을 해보죠. 디렉셔널 라이트는 그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직선적인 빛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디렉션 라이트를 생성을 해서 그 모양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방향이 있죠. 그 방향이 빛이 발사되는 방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렉션 라이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 스케일을 크게 늘린다고 해서 어떤 인터스테의 강도가 달라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인터스테가 현재 지금 1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값은 계속 일정한 강도로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 빛이 직선적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어떤 거리에 따라서 빛의 강도가 자동적으로 감소를 한다든가 크기에 따라서 빛이 달라진다든가 그런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현재 상태를 테스트를 해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인터스트 값이 1에 불과하지만은 보시다시피 라이팅이 좀 다소 밝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 강도를 1000이라든가 10,000이라든가 상당히 높은 단위를 적용을 해야 되지만은 디렉션 라이트 같은 경우는 1만 적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밝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디렉션 라이트가 어떤 라이트 디케이 성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디케이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거리에 따라서 빛의 강도가 부드럽게 감소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디렉션 라이트는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한 1이라는 강도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라이트의 위치가 오브젝트에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상관없이 그 강도가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가 있는데, 어떤 빛을 만들어낼 때 직선적인 방향으로 그 빛을 만들어내면서 좀 직선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태양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봤듯이 한여름철의 어떤 태양빛이라든가 또는 상당히 광원이 센 그런 빛을 직선적으로 발사를 시키게 되면은 그 그림자의 모양이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면서 비교적 선명한 상태를 갖고 있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이제 그 같은
어떤 시각적인 느낌을 이제 흉내를 내기 위해서 바로 디렉션 라이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느낌이 이제 그 어떤 대낮에 한 정오쯤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빛이 약간 조금 나가고 있죠. 보통 이제 그 정오쯤 되면 이제 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빛이 비춰지게 되죠. 반면에 이제 그 뭐 해질 무렵이 되거나 해가 뜨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거의 지평선과 거의 유사한 그런 각도로 빛이 사이드로 비춰지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연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빛의 분위기를 연출을 할 때 이 디렉션 라이트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놀드 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컬러 템퍼러처 색온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색상이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 이제 그 익스포저 속성도 갖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강도를 낮춰놓고 대신에 그 익스포저 관점으로 한 스탑, 투 스탑, 쓰리 스탑 뭐 이런 식으로 스탑 단위로 역시 밝기를 바꿀 수도 있겠죠. 샘플을 통해서 이제 그림자가 갖고 있는 어떤 품질, 라이팅의 전반적인 품질을 좀 더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끄거나 생성을 하거나 뭐 섀도우 덴시티를 통해서 그림자의 강도를 약하게 하거나 강하게 하거나 뭐 이런 성질들은 다른 그 아놀드 라이트 타입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디렉션 라이트가 선형적으로 직선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빛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어떤 태양과 같은 그런 라이팅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디렉션 라이트로 쓰기보다는 바로 아놀드가 갖고 있는 이 피지컬 스카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피지컬 스카이를 사용하게 되면 그 태양빛뿐만 아니라 그 하늘이 갖고 있는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 있죠. 그런 느낌도 같이 연출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그 피지컬 스카이는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해버리고 이번에는 이제 바로 포인트 라이트를 살펴보죠. 포인트 라이트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그 모양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점 형태로, 즉 점과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빛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포인트 라이트는 이제 거리에 따라서 그 빛의 강도가 감소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스트 값을 충분히 증가시켜줘야만 라이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그 라이팅의 분위기가 마치 이제 그 백열 전구 같은 작은 전구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빛 분위기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역시 이제 그 거리에 따라서 오브젝트의 이제 물체하고 이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빛의 세기가 강해지게 되고 멀어질수록 빛의 강도가 약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컬러를 통해서 빛의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 아놀드 탭 쪽이 갖고 있는 템퍼러처 기능을 사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색온도 베이스로 해서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죠. 뭐 나머지 이제 속성도 거의 이제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보게 되면 이 그림자를 재생성시켜주는 캐스트 섀도우 기능과 함께 보게 되면 바로 레디어스라는 그 속성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그 경계선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좀 더 그 부드러운 엣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레디어스 값이 이제 0인 상태에서는 이제 그 시각적인 효과가 잘 보이지 않는데 레디어스 값을 일정 이상 값으로 이제 증가시키게 되면 보시다시피 자, 엣지 부분이 이제 좀 점점 부드러워지는 걸 알 수 있죠. 비교를 해서 6 정도 되면은 상당히 이렇게 그 퍼져 있는 그런 그림자 분위기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 그림자가 이제 그만큼 부드러워질수록 더 많은 샘플 값을 증가시켜야만
좀 더 그림자의 퀄리티가 깔끔해지겠죠. 네. 레디어스의 작용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제로로 바꿔놓고, 아무튼 간에 이제 이 포인트 라이트를 통해서 동그란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전구, 그런 빛의 분위기를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거리를 좀 떨어뜨려 놓고 강도를 한 4만 정도로 해놓으니까 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나고 있죠. 3만, 세곤도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불그스름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 스포트라이트를 테스트 해보죠. 삭제를 해버리고 스포트라이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모양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렇게 어떤 원뿔과 같은 형태를 갖고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실제로 빛이 발사되는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포트라이트는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원형 서클 형태로 빛의 모양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무대 조명이라고 부르죠. 그런 스포트라이트의 어떤 조명 효과를 만들 때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일을 키운다고 해서 어떤 빛의 강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스케일을 증가시키고 회전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각도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어떤 빛의 강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인터스트 값을 충분히 증가를 시켜줍니다. 지금 이제 라이팅 효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다시 업데이트 폴씬을 해서 확인을 해보죠. 지금 이제 빛의 모양을 딱 보면은 외곽적으로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띠고 있죠. 따라서 이제 이 스포트라이트가 얼마만큼의 각도로 면적을 비추냐에 따라서 빛의 크기가 좀 달라지겠죠. 라이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바로 모델 뷰 화면이 있는 Look to the Selected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관점에서 각도를 틀어서 기본적인 빛 방향을 좀 더 손쉽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 바로 스포트라이트가 갖고 있는 이 콘 앵글의 각도에 따라서 빛이 만들어지는 면적의 각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10으로 줄이니까 이제 그만큼 좁은 영역으로 빛을 비추고 있죠. 각도를 키우면 키울수록 그에 따라서 더 넓게 비춰지게 되겠죠. 최대 지금 보게 되면 179.994니까 뭐 사실상 거의 180도에 가깝게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에어리어 라이트라든가 디렉션 라이트하고 이제 거의 유사하게 빛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이제 밑에 있는 피넘브라 앵글을 통해서 이 엣지 부분 있죠. 가장자리 부분에 좀 더 이제 소프트한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부드럽게 이제 모양이 퍼지는. 그러면서 이제 좀 스케일이 커지고 있죠. 콘 앵글 플러스 피넘브라 앵글 각도가 더해지면서 엣지가 경계선이 보드러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값을 빼면서 경계 부분이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연극 무대에서 흔히 볼 법한 그런 분위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드랍 어프를 통해서 바로 이제 센터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빛의 강도가 서서히 부드럽게 감소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드랍 어프를 증가시키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어찌 보면 이제 피넘블라 앵글을 조정한 것과 거의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느낌은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이 경계선을 좀 부드럽게 만들면서 각도를 좀 좁혀서 쓰고 싶다면은 피넘블라 앵글 대신에 드랍 어프로 사용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노드 쪽에 보게 되면 역시 다른 아노드 속성과 마찬가지로
같은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죠. 역시 색온도를 베이스로 해서 라이트의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 익스포저를 통해서 빛의 강도를 스탑 단위로 역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 라이트하고 마찬가지로 레디어스가 있죠. 빛을 비추는 각도를 좀 더 조정을 하고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죠. 네. 옆으로 사이드 쪽으로 빛이 만들어지도록 해놓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 레디어스를 통해서 이 경계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그림자의 느낌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값을 이제 크게 키우면 키울수록 그 경계선이 점점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그런 그림자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샘플 수치를 통해서 그림자가 갖고 있는 이 퀄리티, 노이즈의 퀄리티가 통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보게 되면 다시 레디어스는 제로 보게 되면 이제 그 다른 속성과 달리 라운드니스라는 속성과 함께 어스펙트 레이시오, 렌즈 레디어스 이런 속성을 또 따로 갖고 있습니다. 이 속성은 이제 그 바로 이 스포트라이트가 갖고 있는 이 모양이 있죠. 그 모양에 대한 그런 어떤 비율이라든가 가장자리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든다든가 깎거나 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라운드니스가 1이죠. 값을 이제 낮추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제 그 이 원형 서클 모양으로 빛을 만들지 않고 사각형 형태로 빛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빛을 비추는 각도를 다시 위에서 아래로 좀 조정해보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빛의 모양이 사각형 형태로 바뀌어 있죠. 하지만은 라운드니스를 이제 많이 주면 줄수록 바로 경계선이 이제 동그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최대 1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서클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이긴 하는데 그 빛의 모양이 서클 형태로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네모난 형태의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라운드니스 값을 제로로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스펙트 레이시오는 바로 이 사각형 또는 원형 서클이 갖고 있는 바로 비율을 뜻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1이라는 얘기는 1:1 비율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값을 낮추게 되면 이렇게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이 되어 있는 상태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 필요할 경우 바로 아스펙트 레이시오를 통해서 통제를 해 주십시오. 라이트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스케일 XYZ 속성을 이용해서는 모양을 만들지 마시고 그 상태는 그냥 1로 내버려 두시고 바로 그 아스펙트 레이시오를 통해서 이렇게 납작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렌즈 레디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지금은 이제 잘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그 이 경계선의 그 영역이 약간 넓어지면서 확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값을 지금 5 정도 지금 지정을 했죠. 이 상태하고 제로였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경계가 좀 더 넓게 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빛의 분위기가 살짝 조금씩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네, 빛의 밝기 분위기가. 자, 어찌 보면 이제 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이 스포트라이트 앞에다가 얇은 렌즈 같은 걸 추가를 해서 빛이 비춰지는 각도를 더 넓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스포트라이트 장치에는 그 같은 역할을 하는 렌즈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렌즈 레디어스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빛을 비추는 그런 면적 관점에서는 바로 이 콘앵글을 사용해서 기본 면적을 결정하게 되죠. 부가적인 관점으로 이 렌즈 레디어스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디렉션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스포트 라이트의 이제 기본적인 그 사용 방법이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이트와 함께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라이트 필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히 이 스포트라이트가 갖고 있는 이제 속성 중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 라이트 필터 속성이 있죠. 바로 이 부분에서 어떤 특정한 그 모양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추가를 해서 빛이 비춰지는 그 모양을 다른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창문에 이제 붙이는 그런 일반적인 블라인드 형태를 통해서 강한 빛이 연출이 되면은 스프라이트 형태로 빛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걸 위해서 보게 되면은 바로 애드 쪽에 보게 되면은 AI 고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고보 기능을 통해서 그 같은 모양을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애드 고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애드 버튼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그 메뉴상에서도 고보를 선택해서 추가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바로 AI 고보가 추가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삭제를 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선택해서 디스커넥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속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더블 클릭, 바로 AI 고보 쪽으로 이동이 되어 있죠.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슬라이드 맵 쪽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텍스처 소스가 갖고 있는 모양을 이용해서 빛의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 맵 쪽에는 가능하다면 이제 블랙 앤 화이트 기반으로 어떤 맵을 연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 체크 패턴을 한번 사용해 보죠. 그럼 바로 보셨다시피 이 체크 패턴이 갖고 있는 이제 블랙 앤 화이트 영역을 인식해서 하얀색 부분은 빛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내고, 즉 밝게 만들어내고, 검정색에 가까운 부분은 빛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빛 분위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고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 브레이커 커넥션. 이번에는 그리드를 연결해 보죠. 그럼 이제 이 같은 그리드 패턴 모양으로 빛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스프라이트 형태로, 즉 블라인드 틈새를 통해서 빛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연출을 하기 위해서 바로 U 또는 이제 V 방향을 값을 제로를 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일자로 나오는 빛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위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더욱더 간격을 넓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다시 이제 고보로 이동해서 이때 바로 이제 랩 ST라는 이제 이 두 개의 속성이 있죠.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즉 이 슬라이드 맵 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 이미지 소스에 대해서 특정한 방향대로 반복을 시키거나 잘라내는 역할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클램프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텍스처가 가지고 있는 UV 방향 모양의 전체 스케일을 그냥 그대로 1대1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타입을 피리오딕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스케일 값을 이제 조정하게 되면 이제 그에 따라서 패턴을 더욱더 잘게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값을 이제 작게 하니까 이제 좀 더 스케일이 커지게 되죠. 이번에는 1.5, 그럼 이제 더욱더 반복이 되고 있죠. 2, 3, 네, 이런 식으로. S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뭐 2를 하나, 1로 하나 별 차이가 없겠죠. 왜냐면은 제가 한쪽은 지금 0값으로 죽여놨기 때문에 효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적용했을 때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옵셋을 통해서 약간 이제 위치를 이제 바꾸는 목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상태에서는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잘 느끼지 않죠. 이번에는 다른 패턴을 사용해 보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브레이커 커넥션을 통해서 연결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은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 바로 파일 로드를 사용해서 그 이미지 파일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이 같은 그런 흔히 보면 이제 이렇게 수영장 같은 그런 환경 안에서 빛을 받은 물결의 어떤 느낌, 흔히 이것을 이제 바로 커스틱이라고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커스틱 효과를 갖고 있는 이미지 소스를 연결을 하게 되면 그 패턴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제 그 스케일을 너무 크게 잡아놨는데 다시 클램프로 바꿔보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지정했던 그 스케일 레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 있는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죠. 밀러를 하게 되면은 바로 반전을 시켜서 패턴을 한번 반복을 시켜주게 됩니다. 블랙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나머지는 검정색으로 채워버립니다.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파일이 갖고 있는 그 모양을 베이스로 해서 전체를 다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다시 원 상태로 클램프로 해준 상태에서 스케일을 1로 바꿔보죠. 확실히 이제 그 패턴 모양대로 잘 느껴지고 있죠. 덴시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그 농도를 좀 더 희미하게 만들거나 더 분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터 모드에 따라서 이제 이 연산이 되는 그 방식이 좀 달라지는데, 지금은 이제 블렌드로 되어 있죠. 리플레이스로 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빛이 만들어내는 그 강도 자체를 완전히 이 슬라이드 맵 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패턴의 강도대로 교체를 한다는 뜻입니다. 블렌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바로 원래 그 빛이 가지고 있는 밝기 분위기하고 이 텍스처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하고 믹스를 섞는다는 얘기죠. 때로는 이제 섞을 때 블렌드 방식으로 섞느냐 믹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의 느낌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애드를 하게 되면은 더하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원래 이 스포트라이트가 만들어내고 있는 빛의 밝기 분위기 플러스 바로 이 텍스처 패턴의 모양이 결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서브로 하게 되면 빼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이 텍스처 맵 소스에서 흰색에 가까운 밝은색 부분이 이제 검정색으로 빠지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이제 덴시티를 통해서 그 정도를 희미하게 할 수도 있고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텍스처 패턴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을 좀 더 크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케일 ST 값을 더 작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좀 더 스케일을 크게 사용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애드 만약에 이제 이 슬라이드 맵 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 이미지가 이렇게 한 장짜리 이미지가 아니라 시퀀스 파일이거나 동영상 파일이라고 그러면은 그 움직임의 모양을 역시 애니메이션 시켜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연결한 이 이미지는 바로 보시다시피 이제 연속적으로 그 패턴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바로 파일 로드에 보면 이제 뷰 버튼이 있죠. 클릭하게 되면 아마도 대부분의 이제 이 F체크라는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해당 이미지를 열어주게 될 겁니다. 여기서 파일 오픈 애니메이션 기능을 통해서 연속된 시퀀스 파일의 첫 번째 파일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그 파일이 가지고 있는 끝번호, 즉 끝나는 프레임 위치 있죠. 그 번호가 지금 보면 70인데 그 번호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바로 set end frame을 통해서 7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열기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프레임을 메모리에 로드를 시키면서 재생을 시켜주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이제 밑에 부분이 좀 잘려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이미지는 가로 세로 크기가 1024, 1024 정도 되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뭐 메모리 로드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초당 24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재생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결이 일렁거리면서 빛의 모양이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카스텍 효과가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모양 상태를 바로 파일 로드에서 정상적으로 연속해서 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있는 Use Image Sequence 기능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
그러면 이제 그 프레임 넘버를 이제 그 이동시키게 되면은 이동시키는 거에 따라서 그 패턴 모양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로드가 되면서, 즉 18프레임이면은 그 18프레임에 해당되는 그 이미지 세퀀스를 자동적으로 찾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 이동을 해보면 그 모양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만약에 지금 이제 그 타임라인이 72프레임을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보시다시피 파일을 찾을 수 없다고 메시지가 나오죠. 뭐 어찌 보면은 지극히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사용한 이 세퀀스가 가지고 있는 그 낱장의 개수는 72장만 존재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제 그 73프레임 이후에는 대응을 할 만한 불로 올 만한 파일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유저 이미지 세퀀스 기능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마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 넘버 쪽에 자동적으로 익스프레션을 하나 만들어주게 됩니다. 해당 속성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은 에디트 익스프레션이 나타나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해당 속성이 이렇게 그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는 익스프레션 코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file to frame extension이라는 그 속성에 대해서 equal 해놓고 frame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 프레임의 의미는 현재 그 플레이백이 되고 있는 그 프레임 넘버를 그대로 1대1 값을 대응을 시켜서 세퀀스를 로드하는 뜻입니다. 뭐 제가 이제 그 익스프레션에 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수정을 해봅니다. 바로 이 프레임 뒤에 %, 제가 지금 그 사용한 세퀀스의 그 개수가 72장까지 있기 때문에 72라고 입력을 해주고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이렇게 글자의 이제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휠을 위아래 굴리면은 폰트의 크기를, 글꼴의 크기를 더 크게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에디트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 코드의 내용이 이제 수정이 됨으로 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78프레임 위치에서 이미지 넘버 7으로 지금 불러드리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래서 이제 그 전체 타임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 길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1에서 72프레임 그 순서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1, 2, 3, 4, 5, 6, 7, 8, 72, 그 다음에는 다시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도록 제가 그 코드를 수정을 해 놓은 겁니다. 뭐 다시 이제 나중에 그 익스프레션과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 놓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블랙 앤 화이트 기반의 어떤 이미지 패턴 소스를 바로 이 고보에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AI 고보 노드의 슬라이드 맵에 연결을 해서 빛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모양을 사용자가 연결을 한 특정 패턴 모양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도 지금 이 AI 고보 역할은 다른 그 이 라이트 타입에 대해서는 동작하지 않고 오로지 스포트라이트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이제 그 고보 역할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리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디스커넥트를 해주면 연결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노드가 삭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애드 메뉴에서 해당 노드를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삭제한 게 아니라면. 그래서 다시 연결을 해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서 디렉션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스포트 라이트, 그리고 AI 고보의 역할을 간단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항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도 각 라이트 타입을 실험을 해보시고
AI 고버의 역할도 확인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